네, 이번 시간 조직검사학 2 첫 번째 이론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조직검사학 1 때는 기본적인 이제 조직 표본의 제작 방법부터 이제 일반 염색 H&E 스테인을 배웠고,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동결박절과 이제 그와 관련된 특수 염색으로 이제 오일레드 O라는 이제 우리가 지질 염색에 대해서 좀 배웠었죠. 그때는 약간 특수 염색을 끝에 맛보기로 좀 하고 끝났었는데, 이번 조직검사학 2는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이제 특수 스테인, 스페셜 스테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질환을 감별할 수 있고, 그 스테인들의 각각의 목적은 무엇이고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조직 화학 염색, 이제 분자, 그리고 이제 전자현미경 이런 쪽을 같이 배울 거예요. 그리고 특수 스페셜 스테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우는 이론과 우리 수업하는 실습을 통해서 함께 계속해서 이제 추적해 나갈 거니까 그때 이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은 이론 수업 자료만 올라가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박절을 할 거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지난 학기에 했던 박절 강의로 한 번씩 더 보고 오고 와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염색할 그 블럭들을 가지고 슬라이드를 여러 장을 이제 만들어 놓는 작업을 금요일에 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해놓은 그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제 염색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나가는 파트가 이제 결합 조직이라고 해서 커넥티브 티슈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결합 조직의 구성, 결합 조직 섬유, 결합 조직 섬유 중에서도 우리가 악유 섬유와 그물 섬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먼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 결합 조직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약간 여러분들이 조직학 때 들었던 내용도 많이 나올 거니까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제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합 조직의 구성이라고 하면 이제 결합 조직은 동물체를 구성하는 4가지 우리 기본 조직 중에 하나지. 그리고 이런 결합 조직은 세포 성분과 세포 바탕, 바깥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그죠? 이제 세포 바깥 바탕질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세포 성분과 세포 바깥 바탕질 기본. 그럼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 세포 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세포 성분의 기원은 우리가 중배엽, 중간엽 세포에서 기원한 세포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세포 성분은 고정 세포와 이주 세포로 이제 크게 또 나누어지는데, 그죠? 지금 봐봐, 결합 조직은 세포와 세포 바탕질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이 세포 성분은 다시 고정 세포와 이주 세포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야. 이러한 세포 성분의 기원은 중배엽의 중간엽 세포에서 이제 기원한 세포고, 고정세포라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고정세포 중에서도 결합 조직을 가장 많이 이제 구성하고 있는 이 섬유모세포, 그죠? 섬유모세포, 그 지방세포, 큰 포식세포, 비만세포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정상적으로 결합 조직 내에서 발달해서 상주하는 세포를 얘기를 해. 이주세포라는 거는 이제 호중구, 림프구, 호상구, 호염구, 단핵구, 형제세포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혈류에 순환을 하면서 면역 반응 부위의 결합 조직으로 이동하는 백혈구를 얘기를 해. 면역 반응이 있을 때에 그 결합 조직으로 가서 이제 활동하는 이런 세포, 혈류를 순환하다가, 그지? 고정세포라는 건 결합 조직 내에서 발달하고 남아서 거기 계속 상주하고 있는 세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구분을 잘해야 돼.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 우리 이제 섬유모세포, 고정세포지. 고정세포의 섬유모세포는 이제 피브린 블라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바깥질을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세포 바깥질을 만들어내고 유지시킨다. 가늘고 긴 핵이 있는 방추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보면 이런 코 조직을 이제 H&E 염색을 했을 때에 보면 이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연골 조직이 있고, 여기에 이제 섬유모세포가 이제 분포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가늘고 긴 핵이 있는 우리가 이런 방추형의 이런 모양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렇게 섬유모세포 전자현미경 쪽으로 볼 때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제 관찰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바깥질을 이런 서면 모세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 세포의 바깥질을 만들어내고 그 틀을 유지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 피브릴로블라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방세포라고 해서 에디포사이트는 백색 지방, 갈색 지방 세포로 두 종류로 나뉘고 백색 지방 세포는 이제 중성 지방의 합성 저장을 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장기를 보호하고 신체 체온 보온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이런 백색 지방 세포는 느슨한 결합 조직에서 가장 큰 구성 요소로서 최대 직경이 100마이크로미터까지 이제 크기가 있고요. 물방울 모양의 세포질을 따라 세포 테두리에 평평한 핵이 위치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갑막 부위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한 부분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백색 지방 세포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지. 이렇게. 그리고 이 가장자리 쪽, 이 테두리를 둘러싸는 쪽에 이렇게 핵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쵸? 그리고 이런 걸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봤을 때에 이 주변으로 이제 악유섬유 그리고 혈관 그리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그 그물처럼 그 겉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런 그물섬유 이렇게 이제 관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갈색 지방 세포는 열 발생의 역할을 하며 신생아는 성인보다도 갈색 지방의 비율이 높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감소를 한다. 그래서 이제 성인에서 가슴과 목 부위에서 일부 소량 발견이 되고 중앙에 위치한 핵과 세포질 내에 많은 미토콘드리아와 지방방울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이런 갈색 지방 조직을 H&E로 염색을 했을 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확대해서 보면 이제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중앙에 위치한 핵과 그 주변 세포질 내에 이제 미토콘드리아랑 이런 지방 방울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옆에를 보면은 이게 이제 백색과 갈색 이렇게 이제 백색 이제 지방 조직과 이 안에 이렇게 그 이제 갈색 지방 조직이 같이 혼입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이제 관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큰 포식세포 마크로파지는 대식세포라고도 부르지. 미생물, 세포 분해 산물이라 이물질 식작용, 소화작용을 한다. 단핵구는 골수에서 발생을 해서 혈류를 순환하다가 결합 조직으로 이동하면 큰 포식세포를 분화한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혈액학 때도 이제 수없이 들었지. 골수에서 발생해 혈류를 순환하다가 조직으로 이동해서 큰 포식세포로서 이제 발달해서 일을 하는 세포고, 둥글거나 타원형이며 이제 타원형 또는 오목한 핵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형태를 보인다. 그리고 세포질에 많은 이런 세포질 내에 이렇게 많은 이런 리소좀을 이렇게 함유하고 있어서 거품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보면 이런 림프절 안에서의 이 큰 포식세포를 찾을 때 이런 세포들을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핵이 있고 세포질 주변을 이렇게 거품 모양 이렇게 형성한 것처럼 리소좀을 가지고 있어서, 그지?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비만세포, 머스트셀이라고 해서 우리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더 많은 면역세포를 염증 부위로 불러들이는 분자를 방출한다라고 해서, 이런 비만세포가 방출하는 게 히스타민이지. 그래서 그 왜 염증이 발생하면 이런 IgE 같은 게 활성화되면서 이제 머스트셀을 활성화를 시키고 이런 애들이 이제 여러 분자, 히스타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방출시켜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는 이런 게 많이 알려져 있죠. 비만세포는 골수에서 발생해서 혈류를 순환하다가 조직으로 이동, 증식, 성숙한 비만세포로 분할을 한다. 많이 들어봤죠? 결합 조직에서 이 비만세포를 식별하려면 특수 염색이 필요해. 그래서 이때 우리가 배운 거, 변색성 염료를 활용한 톨로이딘 블루 염색. 그쵸? 우리 지난 학기에 염료에 대해서 배울 때 얘기했었지, 변색성 염료. 그래서 이런 톨로이딘 블루 염색을 통해 머스트셀을 감별하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었고, 이제 이게 원래는 파란색 염료인데 이게 특정 물질, 정색성의 특정 물질과 만날 때 빨강 또는 보라색으로 이제 나타난다라는, 그래서 우리 눈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그런 변색성 염색을 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주색의 세포질에 안에 이렇게 타원형의 핵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그런 이제 조직에서의 이렇게 비만 세포가 이렇게 침착되어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고정세포에 대해서 쭉 한번 봤으면 이제는 이주세포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 혈류에서 순환해서 면역반응 부위 결합조직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호중구, 호상구, 호염구, 림프구, 단핵구 같은 것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건 이제 이하선 결합조직 내에 이렇게 호상구, 그죠? 많은 이런 호상구들이 이렇게 치면되어 있지?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면역반응 부위 결합 혈류에 순환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면역반응 부위 결합 조직으로 이동해서 그곳을 구성을 하는 이런 세포들, 백혈구들 이런 거 얘기하고, 형질세포 다량의 항체를 생산하는 성숙한 비림프구죠. 혈액을 포함해서 위장관, 호흡기 시스템과 같이 다양한 부위에 항체 분비를 위해 존재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핵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지, 이게 약간.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런 식 육모 상피 조직 아래에, 우리가 소장의 육모 아래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질세포가 이렇게 구성되는 걸 볼 수 있지. 그리고 이렇게 핵이 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 관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 바탕 바깥질, 세포 성분과 세포 바깥 바탕질을 형성하는 거는 이제 섬유 모세포로부터 생성되는 단백질 섬유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죠? 섬유 모세포는 우리가 세포 성분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죠? 그 바탕집을 이제 구성을 하는 이런 섬유 모세포로부터 이제 생성되는 단백질 섬유로 이제 결합 조직 섬유라고 이제 얘기를 해. 그리고 이제 무형 기질이랑 이제 그 세포 바탕 바깥질은 무형 기질과 이런 섬유 모세포로부터 생성되는 단백질 섬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해서, 그쵸? 이 결합 조직 섬유의 기원이 되는 거는 우리가 이런 섬유 모세포로부터 생성되는 단백질 섬유로부터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고, 결합 조직엔 세 종류의 섬유가 존재해요. 그거에는 이제 대표적인 거지, 악유섬유, 그물섬유, 탄력섬유, 이 세 가지인데 우리는 오늘 이 중에서 악유와 그물을 먼저 배울 거야. 특히 이 악유와 그물섬유는 악유질,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탄력섬유는 이제 엘라스틴, 단백질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조직에 분포한 이런 섬유나 함량에 따라서 조직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결합 조직이라고 하면 온몸에 이제 널리 분포되어 있고, 우리가 기관과 기관을 같이 결합을 하거나 기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이런 세포들을 서로 결합시켜서 그 간극을 메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섬유, 이런 기질의 양, 성질, 뭐 세포 형태 이런 거에 따라서도 우리가 교환 조직, 뭐 섬유성 조직, 지방 조직 이런 것 등으로 이제 나눠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런 세포의 치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다 이제 각기 다른 이런 조직 성질을 보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합 조직 섬유 가운데서도 가장 널리 분포하고 있는 게 이제 악유섬유야. 그 중에서도 힘줄과 인대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런 다발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고, 눈으로 볼 때 흰색 광택으로 백색 섬유라고도 이제 불리고 있어. 악유섬유를 다른 말로 이제 백색 섬유라고도 부르고 있고, 힘줄과 인대의 경우 이런 악유섬유 다발을 형성하고 있고, 결합 조직 섬유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장력이 강해서 힘줄의 경우에는 이제 웬만한 이런 견인력에도 견딘다고 하고, 이런 악유섬유 다발은 이런 가느다란 이 하나의 악유 원섬유가 다발로 모여서 형성한 게 악유섬유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이걸 눈으로 볼 때 흰색 광택으로 모여서 백색섬유라고도 부르고. H&E 염색을 통해서 볼 때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약한 이런 분홍색으로 이제 관찰이 돼요. 전자현미경 포분에서는 이게 이제 50에서 100나노미터 굵기로 이게 악유 전섬유가 평행으로 이렇게 다발로 형태로 관찰이 되고, 60나노미터 주기로 이렇게 밝은 띠와 어두운 띠 이런 게 이제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형태. 그래서 화학의 조성이나 형태 병리학적 병상이나 조직 내 분포도나 기능에 따라서 이걸 또 1형부터 10형이라고 해서 10종류 이상의 악유섬유로 다시 세분화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학에서 우리가 이런 악유섬유를 관찰하기 위한 특수 스테인으로는 이렇게 H&E로는 이제 핑크 레디쉬하게 보이고,
이런 아잔 염색을 통해서 같은 악유 섬유지만 이런 핑크빛으로 보이던 게 이렇게 블루로 보이고, 버러프 스테인을 통해서 이렇게 레드 색상을 띠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특수 스테인을 통해서 악유 섬유만을 보는 이런 염색들이 이제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악유 섬유는 1형부터 10형까지 나눈다 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이제 1형 섬유와 3형 섬유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 우리가 특히 이 1형과 3형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1형 같은 경우 섬유 내 두꺼운 원섬유 다발을 형성하고, 이제 아까 앞에서 봤듯이 하나의 원섬유가 다발을 형성하는, 그래서 뼈나 인대, 피부, 힘줄, 섬유연골 이런 곳에서 출현할 수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그 장력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염색으로는 H&E 염색이나 도움법을 활용하거나 맞손 트라이크롬 염색을 해서 이런 청색으로 보이는 이런 염색들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따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맞손 트라이크롬이나 이제 반기슨 스테인 이런 것들 이제 많이 활용을 하죠. 기능으로는 이제 매우 질긴 장력을 가지고 있고, 흉터 반응을 형성해서 유가 조직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유가 조직을 형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외부에 이런 물리적 손상이나 피부병 뭐 이런 것들 이제 알았을 때, 이런 물리적인 손상이 가해졌을 때 그 결손 부위가 생기게 되면 이 결손 부위를 메우기 위한 이런 그 몸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유가 조직을 이제 형성을 한다. 그렇게 해서 생겨나는 이런 흉터가 이러한 조직의 변화 상태를 가리켜 주는 거고, 뭐 이런 건 다소 융기되거나 뭐 이렇게 패이거나 아니면 색소 침삭이 되거나 탈색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현돼서 하나의 이런 흉터를 형성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인대를 구성하는 곳에서 이런 콜라겐 피버, 이렇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콜라겐 피버가 이렇게 염색되는 거 볼 수 있고, 이건 이제 핵이 염색된 거고, 그 섬유모세포의 핵이 이제 염색된 거. 그리고 여기 역시 그렇죠. 이게 콜라겐 피버가 이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섬유모세포의 핵이 이렇게 염색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3형은 다른 말로 우리가 그물섬유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섬유가 다발을 만들지 않고 그물망을 형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발을 모으는 형태랑 이게 다발을 모으지 않고 원섬유를 이제 그냥 원섬유 자체가 이제 그물망을 형성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출현 부위는 이제 그물섬유, 림프 조직, 간에서 이제 출현을 하고요.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염색이 도움법, 호원성 그 섬유를 이제 이용을 해서, 호원성 원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도움법을 통해 이걸 관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물섬유 쪽을 이제 배울 때는 그물섬유에 대해서 오늘은 약간 초입까지만 들어가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 그물섬유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울 건데, 그때 이제 다시 도움법의 원리가 나와요. 예전에 왜 우리 되게 도움법 큰 분류에서 잘 기억해 두라고 했었지. 나중에 특수 스테인 갔을 때 중요하다고. 그래서 뭐 호온성, 유도성, 은환원성 반응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우리 봤었잖아, 그죠? 그거 한 번씩 더 복습을 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더 잘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악유섬유의 조직병리학적 의의는, 그럼 이 섬유를 왜 염색해서 보냐 할 때, 이제 우리가 이걸 보는 가장 대표적인 조직은 간인데, 간 생검 조직으로부터 간 섬유증의 정도를 파악할 때 시행을 해요. 그쵸? 그러니까 뭐 정상 간이 있으면 얘가 이제 지방간으로 변하고, 이게 이제 간 섬유화로 변하고, 이게 이제 간 경병증으로 가서 괴사가 일어나는 거거든. 이때 이제 간 섬유증의 정도를 파악하려는 거고,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나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등의 간질환, 만성 담관성 질환 같은 것들을 진단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되는 이런 지표로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간 손상 세포를 우리가 간질환이 생겼을 때, 이런 간염 바이러스, 뭐 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간 손상 세포를 이제 근섬유 모세포로 형질 전환을 시키고, 이 근섬유 모세포가 악유섬유를 생성하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악유섬유 생성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그게 이제 간 경병증이라고 해서 리버 키로시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간 경변증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간 실질의 손상, 그리고 그게 이제 근섬유 모세포로 전환되면서 그게 악유섬유를 형성하고 섬유 조직이 증식, 계속해서 증식되는 거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야. 이런 게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이제 만성활동성 간염, 알코올성 간경변증, 간폐쇄의 단접성 간경변증, 윌슨병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정상의 이런 간 조직 이 좌측이라고 하면 우측이 이렇게 간경변증이 발생을 한 거야. 그래서 되게 불규칙한 이런 표면을 보이고 있고 이런 하나의 결정 같은 것들 그거를 이제 형성을 하고 있지. 이제 이 표면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염색해서 이 우측에 보이는 건 이제 마손 트라이크롬 스테인을 보여준 건데 여기서 이렇게 청색으로 이렇게 염색된 부분들이 이제 그 악효섬유가 이제 염색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어. 그래서 관 조직의 괴사가 일어나면 재생 능력이 강한 간 조직의 특성상 이제 팽창성 재생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럼 이제 그걸로 인한 결절을 이제 형성을 한다. 그리고 이 주변을 이 결합 조직이 둘러싼 이 결절을 이제 형성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걸 관찰하려면 악효섬유 스테인을 통해서 그 결합 조직 주변에 그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그 악효섬유 침착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절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노멀한 경우에 이 파란색으로 이제 염색된 부분을 보면 노멀한 경우 이제 스테이지 2 더 그 범위가 확장됐지. 그 스테이지 3 그리고 스테이지 4로 갈수록 더 그 침착의 정도가 더 강하잖아, 그지? 그래서 재생되고 근섬유로 형질 전환되고 그게 악유섬유를 형성하고 그게 과하게 재생이 되면 결국 키로시스로 이제 간다고 얘기한 그게 이제 이런 마손 트라이크롬 스테인을 통해서 이제 MT 스테인을 통해서 이 영역의 확장성을 이제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 외에도 전신성 경화증이나 이제 켈로이드 등의 악유섬유 증가증을 진단하는 데 좋고 진행성 경화증은 전신 장기에 과도한 섬유화를 발생해서 장기 유연성을 저하시킨다. 섬유화가 발생해서 이게 굉장히 그 장기 조직이 되게 딱딱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유연성 같은 것들을 저하시키고 켈로이드는 피부 흉터에 지나친 양의 악유질이 형성되면서 나타나는 이런 하나의 질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간섬유증 진단에 있어서 간섬유증, 간경변증 질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런 악유섬유를 그럼 우리가 어떤 스테인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걸 검출해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악유섬유 염색은 두세 종의 염료를 사용하는 이런 삼색 염색이 주로 이용이 돼.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염료를 사용한다 해서 이제 트라이크롬 스테인, 삼색 염색이 주로 사용이 되고요. 이 외에도 이제 벤기슨, 마손 삼성 염색, 하인 아잔 염색, 뭐 MSB 염색 같은 것들이 있어. 이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 실습 때 경험할 거는 이제 벤기슨이랑 이제 마손 트라이크롬 스테인인데 벤기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벤기슨보다는 마손 트라이크롬 스테인이 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염색법이 좀 자리를 잡았지. 그리고 이런 악유섬유를 염색하는 이 염색법들의 특징 공통된 특징은 우리가 이 강산 조건에서 산성 염료를 사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산성 조건이기 때문에 염료 자체가 산성을 띠고 이런 강산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헤마톡실린 대조염색을 사용하는 헤마톡실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 헤리스 헤마토실린 쓰지 않고 웨이걸트 헤마토실린을 써요. 좀 약간 이 산성 환경에 더 적응을 할 수 있는 저항성이 있는 이런 이제 그 헤마토실린을 사용을 하거든. 그런 것도 좀 특징이야. 악유섬유를 염색할 때 사용되는 염료들은 산성 조건을 띠기 때문에 헤마토실린을 선택을 할 때도 이런 산성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이런 헤마토실린을 사용한다라는 것도 악유섬유에서 좀 중요하게 보고 가야 되는 거지. 이런 그 염료가 분자 크기에 따라서 투과율이 다른 이제 구조물, 그 조직 내에 이런 투과율이 차이로 인해서 서로 다른 친화력에 의한 염색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각각의 염료들이 분자 크기에 따라 투과율이 다른 구조물 사이에서 서로 다른 친화력을 가지고 이제 염색을 하는 특징을 보인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트라이크롬 스테인은 악유섬유, 탄력섬유, 섬유소 등의 결합 조직을 염색하기 위한 방법이고 일반적으로 세 가지 염료를 사용하고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산성 염료 염색법
염이라고도 이제 불리고 있다. 조직의 단백질 성분이 고정제에 노출되면 단백질 사슬과 고정제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해. 그러니까 조직의 단백질 성분이 이 염색을 통한 고정제에서 노출이 되게 되면 이 구성하고 있는 그 단백질 사슬과 고정제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해서 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성분에 틈이 생겨. 그리고 이 벌어지는 틈의 크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틈의 투과율, 그곳을 이제 투과해서 들어가는 염료의 그 특징을 이용을 하는 거지. 염료의 차이, 친화도나 이제 이런 틈에 들어갈 수 있는 분자 크기나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겠지. 조직의 친밀도는 이제 적혈구, 근섬유, 악유섬유 순으로 이제 이 친밀도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보면 저분자량의 염료는 조직에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다. 그렇지? 그래서 대부분의 성분과 결합할 수 있어. 중간 분자량은 근섬유와 악유섬유에만 침투할 수 있고 더 큰 분자량의 염료는 악유섬유만을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크기가 작은 이 저분자량, 분자량의 크기가 작은 염료일수록 더 이런 그 조직에 쉽게 침투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만큼 큰 분자량은 이제 근섬유, 악유섬유, 그런 곳에 이제 침투를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적은 염료 분자를 먼저 침투시켜서 조직을 염색을 하는 거야. 전체 염색을 하고, 그다음에 더 큰 염료 분자를 조직에 침투 시에는 조직과 친화력이 높은 분자가 작은 염료를 대체해서 들어간다. 그래서 더 큰 염료 분자가 들어오면 얘가 처음에 이제 작은 염료 분자들이 침투시켜서 다 들어갈 수 있겠지. 그다음에 좀 더 큰 염료 분자를 조직에 침투하면 조직과 친화력이 더 높은 분자가 작은 염료를 대체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분별제를 사용해줘서 기존에 이제 결합되어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거기에 큰 분자, 이제 반응할 수 있는 분자량을 염료를 이제 넣어줌으로써 염색을 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반기슨, 마손, 트라이크롬, 하이든, 아잔, MSB 이런 염색들이 있다고 했는데, 반기슨에 대해서 먼저 보면 악유섬유 염색법 중에 가장 먼저 개발된 방법이에요. 그리고 애시드 푸친과 이제 피크릭 애시드의 혼합액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데, 피크릭 애시드 같은 경우는 염색의 이제 pH를 산성으로 조절을 한다. 그래서 이 피크릭 애시드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근섬유나 세포질의 대조 염색을 하는 역할을 얘기하고 있고요. 핵염색은 이제 웨이글트, 아이론, 헤마토실린을 사용하고, 염색 과정이 간편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는 경향이 있어서 요즘은 그게 대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염색법의 중요한 점은 피크린산의 이제 이 pH 조절, 염료의 pH 조절, 산성 환경을 만들어주는 중요하죠. 그래서 애시드 푸친, 여기서 이제 이 애시드 푸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악유섬유를 염색할 거고, 이 피크릭 애시드 같은 경우 근섬유랑 세포질을 대조 염색하고, 웨이걸트 헤마토실린 같은 경우는 핵을 염색하는, 벌써 그 염료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결합 조직에서는 각 염료가 어떤 성분을 염색하느냐도 중요하고, 이 염료들이 갖는 특성이 중요하고, 이 염색을 하는 원리가 중요해요. 그거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놔야 돼. 다 구별을 해서. 반기슨 스테인은 섬유증 정량 평가에 용이하고요. 평활근에서 악유섬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아래에 보면은 이런 평활근 육종에서도 이 평활근이 노란색, 근육섬유가 노란색으로 이제 염색이 되고 악유섬유가 적색으로 염색되잖아. 그럼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적색을 염색하는 게 애시드 푸친이고, 이 노란색을 염색하는 게 피크릭 애시드, 그리고 이런 이렇게 핵을 이렇게 검정색으로 염색하는 게 웨이걸트, 아이론, 헤마토실린,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섬유 육종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근섬유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염색이 되고, 이제 악유섬유 적색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HNE로 봤을 땐 이거를 구별하기가 어려워, 그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염색을 통해서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염색 절차로 보면은 탈파라핀을 주고 함수, 수세, 핵염색의 웨이걸트, 아이론, 헤마토실린, 수세 분별, 그 다음에 수세, 알코올, 섬유, 이제 세포질 염색해서 반기슨 솔루션, 수세, 탈수, 투명, 봉입, 이렇게 된다. 이 반기슨 솔루션에 이제 피크릭 애시드랑 애시드 푸친이 들어있어서 각각 애시드 푸친은 이제 악유섬유를, 세포질이랑 근육은 이제 피크릭 애시드가 이제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웨이글트 헤마토실린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분별 과정을 통해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를 빼주고 거기에 이제 반기슨 용액이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죠. 주시약으로는 1% 에시드 푸친과 피크릭 애시드가 이제 나타나고요. 핵염색 웨이글트 아이론 헤마토실린이 들어가는데 이때 웨이글트 아이론 헤마토실린은 산성 조건에서 이제 버틸 수 있는 이런 헤마토실린 중요해. 우리가 웬만한 염색에서 헤리스 헤마토실린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데 웨이글트 아이론 헤마토실린을 사용하는 경우 중요하겠죠? 적정 pH가 1.5에 3.0의 산성 조건을 유지해야 된다. 적정 pH. 염색 결과 악유서면 적색, 근서면 세포질은 황색, 핵은 흑갈색으로 이제 염색돼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염색된 거는 피크릭 애시드에 의해서 근섬유와 세포질이 황색으로 염색된 거. 그리고 이렇게 적색으로 염색된 건 애시드 푸친에 의해서 악유섬유, 핵은 흑갈색으로 이렇게 염색이 된 거. 여기도 간세포의 세포질 부분에서 이런 근육이나 세포질 부분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악유섬유는 이렇게 레드로. 그렇죠? 근육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근육층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염색되고 악유섬유가 레드로 염색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볼 수 있는 거야.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도 이제 이 악유섬유 침사된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그 레드로 이렇게 염색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폐조직을 반기슨으로 염색한 표본이다. 이렇게 적색으로 염색된 성분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지. 반기슨 염색을 했네? 적색? 적색이면 악유섬유네. 적색이면 애시드 푸친에 먹은 거고 그러면 뭐야? 악유섬유가 염색되는 거지? 악유섬유는 다른 말로 교환섬유라고도 하니까 답은 2번이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성분이 뭐냐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을 염색하는데 어떤 주시약이 사용되었느냐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죠? 반기슨을 염색한 표본이다. 핵염색. 반기슨을 하는데 핵염색은 무엇을 사용하냐? 아까 나오죠. 반기슨 같은 이런 악유섬유를 염색하는 염료는 산성 염료이기 때문에 산성 조건에서 염색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저항성을 갖는 헤마토실린을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3번 웨이글트 아이론 헤마토실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이런 웨이글트 아이론 헤마토실린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가면 핵염색을 위한 염료로 사용될 수 있고 결합 조직 감별을 위한 염색은 산성 용액을 사용을 해요. 이거 잘 기억해둬요. 결합 조직을 감별하는 데는 산성 용액.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알륨을 매염제로 하는 헤리스 헤마토실린 같은 걸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은 산성 조건에서 탈색돼. 그래서 색이 소실돼 버려. 그러니까 아이론 헤마토실린 같은 경우는 산성 용액의 저항성을 가지기 때문에 선호가 되고요. 매염제로 아이론을 사용하고 아이론과 페릭솔트는 산화제, 매염제 두 개 다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따로 산화제가 첨가되지 않고 사용 직전에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한다. 그죠? 우리 이거는 그때 헤마토실린 분류표 봤을 때 지난 학기에 얘기했지. 산화제와 매염제 기능을 동시에 가져서 그 산화제 별도 추가가 필요 없다고 얘기했던 그 헤마토실린이야.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온 트라이크롬이지. 제한성이 좋고 안정적인 악유섬유 염색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을 하고 있어. 비브리지 스칼렛 애시드 푸친으로 조직을 전체 염색하고 포스포 몰비딕, 포스포 텅스틱 애시드로 용액이 이제 소성 결합 조직인 교환섬유만 탈색을 한다라고 해서 분별 과정을 하는 거지. 전체 염색을 하고 결합 조직인 교환섬유 부분만 탈색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탈색된 부분에 뭐가 들어오냐? 아닐린 블루가 이제 들어오는 거고 비결합된 아닐린 블루는 이제 초산으로 제거되는 거지. 그래서 반기슨과 목적은 같아. 보고자 하는 건 같지만 이 교환섬유를 구별을 하는데 좀 더 용이해서 더 잘 쓰고 있다. 자, 염료 굉장히 많이 나오지. 비브리지 스칼렛 애시드 푸친 전체 염색을 하고 포스포 텅스틱 애시드로 이제 교원섬유 부분만 탈색해. 그럼 이 교원섬유 부분으로 아닐린 블루가 침투하고 비결합된 아닐린 블루는 초산으로 제거되고. 그죠? 목적을 다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여기 보면은 마스온 트라이크롬 염색 과정이 탈파라핀 함수 수세 그리고 보잉 용액을 고정액으로 사용해. 이 보잉 용액이 이제 고정과 동시에 매염 기능을 가지는 거지. 그리고 피크리산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글트 헤마토실린 용액을 이용해서 핵염색을 하고, 그죠? 그 다음 증류소에 수세를 하고
비브리지 스칼렛 애시드 푸친에 염색을 한다. 얘가 이제 분별 그 전체 염색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포스포 몰비디 포스포 성스틱 애시드로 교원서 부분만 탈색을 하고 분별을 하고 아닐린 블루가 거기에 들어가. 아닐린 블루 또는 라이트 그린이 들어가. 그 다음에 비결합된 걸 1% 아스틱 애시드가 헹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찰하는 거야. 분자 크기가 큰 폴리산을 사용해 조직을 구별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뼈 조직과 악유섬유에 염색된 애시드 푸친을 제거하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애시드 푸친보다 분자량이 큰 아닐린 블루, 그지? 앞에서 사용한 이 애시드 푸친보다 분자량이 더 큰 아닐린 블루를 처리해서 악유섬유, 그 분별돼서 빠져나간 그 악유섬유 부분에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죠? 앞에서 봤던 왜 분자량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침투할 수 있다라는 투과성 차이 이런 것들 이제 본 그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지. 그래서 포르말린에 고정한 조직 절편은 염색 전에 부항액 보잉 솔루션을 처리해서 이게 고정과 동시에 매염 역할을 한다. 이때 우리가 포르말린을 사용할 수 없는 거는 포르말린을 사용하게 되면 애시드 푸친과 같은 산성염료와 결합하는 부위를 차단시켜 버리기 때문에 포르말린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매염 역할을 하면서 고정 역할을 해주는 이 부항액을 사용하고요. 간생검 조직에서 만성간질환, 강경변에 의한 섬유화 정도 평가에 중요하고 신장생검 조직에서 사구체 기점막 변화 확인으로 사구체 섬유증을 확인하는 데 중요하다. 사구체 기점막 변화 확인으로 사구체 섬유증, 간섬유화 정도 평가. 이 두 가지 목적 굉장히 중요하고요. 평활근에서 악유섬유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정상 신장 사구체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신장 사구체 간질에서 발생한 섬유증, 확실히 이 아닐린 블루로 염색된 교원섬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이지. 이런 사진도 되게 대표적으로 많이 나와요. 신장의 기점막에서의 악유섬유 침착. 그래서 여기 보면 악유섬유는 청색, 아닐린 블루로 인한 청색, 근섬유는 애시드 푸친, 그리고 세포질은 비브리지 스칼렛으로 이제 적색을 보인다. 핵은 웨이걸트 아이론 헤마토시는 흑갈색을 보인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콜라겐 그 키로시스, 알코올성 지방 그 간질환으로 인한 키로시스 발생한 거, 이렇게 그 청색의 아닐린 블루로 침착된 교원섬유가 많이 있지.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 맞순트랙 염소 부분이다. 청색으로 염색된 성분과 염료가 일치하는 것은 했을 때 뭐야? 청색은 아닐린 블루고 악유섬유 4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간조직의 특수염색 표면이나 매염제로 가장 좋은 거. 이렇게 봤는데 간조직이고 뭔가 섬유화가 일어나고 이 주변에 이렇게 그 파란색으로 염색이 됐네. 맞손 트라이크로. 그럼 이거의 매염제로 좋은 거는 보잉 솔루션이다. 그죠? 고정과 동시에 매염 효과를 가진다. 결합조직 염색하는 우주 사진에서 청색으로 염색된 부분을 방기슨으로 염색했을 때 관찰되는 색상 무엇이냐? 봐봐. 염색을 한 사진은 MT야. 맞손 트라이크로. 여기서 청색으로 염색될 때 뭐야? 아닐린 블루 청색 염색되는 부분은 교원섬유, 악유섬유지? 그러면 악유섬유? 반기슨으로 악유섬유 볼 때는 뭘로 해? 애시드 푸친으로 하지? 그러면 뭘로 염색되겠어? 적색으로 염색되지. 그래서 3번이지. 그러니까 이건 뭘 물어보는 거냐? 마스온 트라이크롬 스테인에서 청색으로 염색되는 게 너 뭔지 알아? 알아. 이거 악유섬유잖아. 그러면 악유섬유를 염색하는 반기슨에서는 이 악유섬유를 무슨 색으로 염색해? 라고 물어보는 거지. 아니면 어떤 염료를 사용해?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어떤 흐름인지, 뭘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고정제의 영향으로 우리가 보잉을 사용한다 했잖아. 트라이크론 염색에서 일반적으로 포르말데히드 고정은 최적의 결과를 얻기 힘들다. 그치? 애시드 푸친이 결합하는 그 부위를 차단시킨다고 했잖아. 그래서 염료의 침투나 결합력이 약해진다. 이러한 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크릭 애시드나 머큐리 클로라이드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고정제임과 동시에 색의 강도를 증가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매염과 고정 역할을 같이 하고 있고 머큐리 클로라이드를 사용한 젠커 용액이나 피크릭 애시드 계열의 보잉 용액이 가장 만족도 높은 이런 결과를 나타내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젠커 같은 경우는 수은을 사용한 고정제는 독성 성분이 있어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보잉 용액을 사용을 한다. 그 외에도 우리가 시리우스 레드 염색이라고 해서 벤기슨 염색의 계량법으로
벤기스는 맞손 염색에 뚜렷하게 염색되지 않은 그물섬유, 그러니까 삼양 콜라겐을 염색할 때 좀 사용이 될 수 있고, 모세혈관 바닥판을 검출하거나 벤기슨과 동일하지만 염색은 동일하지만 산성푸신, 애시드푸신 대신에 시리우스 레드를 사용해서 염색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물섬유 삼양을 관찰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애시드푸신 대신 시리우스 레드를 사용해서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염색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하이덴하인 아잔 염색이라고 해서 말로리의 원법을 하이덴하인이 이제 개량한 삼색 염색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아조카민 G, 아닐린 블루, 오렌지 G 염료의 첫 두 글자를 염색법으로 명명해서 이제 하이덴 아잔 염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조카민 G로 염색을 하고 아닐린 알코올로 분별을 해주고 아닐린 블루, 오렌지 G로 염색을 해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그래서 악유섬유나 그물섬유는 아닐린 블루로 청색, 근섬유와 핵은 적색을 보이고 적혈구는 오렌지색을 보인다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토리콩팥염, 사구체 신염 진단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고, 헬리나 10% 중크롬산 칼륨 소용액, 10% 사야마초산을 동량 혼합해서 매염에 활용을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지. 그래서 이제 이런 하이덴 아잔 염색 말로리의 개량법, 그죠? 그래서 이제 각각 어떤 색으로 이제 염색이 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아잔 염색으로 간경병증 봤을 때 이런 악유섬유는 청색으로, 세포질은 적색으로, 이제 핵은 거의 염색되지 않는다. 여기도 이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다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봤을 때 우리가 맞손, 트라이크론, 방기슨, H&E에서는 다 핑크로 보여.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수한 염색을 통해서 머슬, 콜라겐, 레티큘러, 엘라스틴이 각각 어떻게 염색돼서 보이는지, 특히 이 콜라겐 염색의 차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그물섬유, 그죠? 우리가 그물섬유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세망섬유라고, 레티큘러 피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망섬유는 삼형 악유섬유를 말해요. 그쵸? 아까 말했지. 일부 장기에서 광범위한 그물을 형성한다. 한 0.5에서 2마이크로미터 정도 이런 그물을 형성해. 일반적으로 HE에선 관찰되지 않고 은염으로 염색을 해야 돼서 이때 호은성 반응을 이제 이용을 해.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염색법이 고모리 레티큘러 사이트 스테인이거든. 그래서 이런 호은성 원리를 이용하는 이제 도움법을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은이라는 이제 실버와 이제 좋아한다, 은을 되게 좋아하는 이런 이제 은에 좋아하고 이제 반응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질산과 황산에 이제 녹아들어서 이제 질산은을 형성하게 되면 이 질산은과 우리가 이런 나중에 이런 수산화칼륨 용액을 반응시켜서 우리가 이런 암모니아를 이제 형성하는 이런 착염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어. 그럼 이것과 이제 반응을 하는 이제 성분이 결합을 해서 이제 집착물이 이제 형성이 돼서 검정 흑색으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물섬유 이렇게 이제 염색돼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흑색으로 그물 모양의. 이런 게 이제 친화성을 가지고 이제 반응을 시키는 거야. 이 암모니아에 착염되면서 나타나는 거지. 그물섬유는 당단백이 풍부해서 파스 반응에서도 양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악유섬유는 파스의 1% 정도 양성을 나타낸다면 그물섬유는 한 6에서 12% 정도? 평활근 신경섬유만 림프기관 적골수에 풍부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 그리고 간이나 뭐 콩팥, 내분비기관 같은 데에 이제 그물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치? 실질기관인 간, 콩팥, 내분비기관. 발생 과정, 염증 과정, 상처 치유 과정이 일어나는 동안에 이 그물섬유가 풍부하고, 그물섬유가 초반에 풍부하다가 이후에 이제 이 악유섬유로 대치가 돼. 그래서 우리가 간경병증 같은 걸 진단할 때 초기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변화할 때는 악유섬유를 보는 게 좋은데, 이 간경병증의 초기 진단 시에는 초기 섬유화 과정에는 오히려 그물섬유가 이제 검출을 하는데 더 용이한 이런 특징도 이제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간경병증 진단 시 초기 섬유화 과정 검출에 용이하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면 이런 림프절에서 이제 도움법을 보면 이 간질에서 세포를 지지하고 림프구 또는 기타 면역세포가 부착하는 구조물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그물섬유가 염색되어 있지.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림프절의 결절 림프구의 집합체를 이 그물섬유가 둘러싸고 있다. 이 주변을 이 림프구 집합체 주변을 둘러싸고 있기도 하고 이런 그쵸? 지금 다 이렇게 흑색의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것들 볼 수 있지. 갈색으로 염색된 아규섬유 캡슐도 이제 보이고. 그리고 비장에 있어서도 비장의 지금 구성을 보면 이런 식으로 H&E 스테인을 하면 레드 펄프, 화이트 펄프, 뭐 캡슐 이렇게 백색 소재, 적색 소재, 이 안에 뭐 림프구, 백색 소재 안에 림프구, 집합체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세망섬유 염색 이제 도움법을 이용해서 염색을 하게 되면 비장의 대부분이 이런 그물섬유 이런 그물망에 의해서 지지되는 이런 느슨한 결합 조직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비장의 혈관 부분도 이렇게 그물섬유에 둘러싸여서 이렇게 진한 검정색의 흑색으로 침착된 걸 이제 볼 수 있지. 이런 그물섬유를 염색하는 조직병리학적 의의는 바이러스성 간염에서 그물섬유를 이제 관찰하는데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간세포의 위축이나 괴사, 파괴된 간소에 의한 그물섬유의 농축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간세포 재생이 일어나게 되면 간세포판이 이제 비유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판정하는 데도 중요하다. 간세포 재생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결국은 키로시스로 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섬유화가 엄청나게 진행돼서 아교섬유 염색할 때는 그 주변에 다 피부가 콜라겐 피부가 침착된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는 이 간세포가 재생이 되면서 간세포판의 비후 여부를 이제 판정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A 같은 고모리 레티큘린 염색인데 간세포 괴사에 따라서 그물섬유 붕괴가 이제 되는 거 서로 이렇게 끊어지고 이제 이렇게 그 간세포 판이 이제 그 두께 변화가 이제 관찰되는 이런 간세포 재생을 의미하는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성 간염에 의해서 이런 그물섬유가 농축되면서 이 농축상을 관찰할 수도 있고 이 괴사가 일어난 이런 부분에 그치? 간세포 위쪽에 괴사 일어난 부분에 이렇게 농축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물섬유 염색을 통해서 또 이런 시너소이드, 간의 중심 소엽을 통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시너소이드 부분도 이렇게 간세포 주변에서 뻗어나가는 시너소이드 부분을 관찰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화살표 부분으로 한 것처럼 우리가 간세포 손상을 받아서 이렇게 좁아진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지? 간세포판의 변화나 이제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도 보면 정상의 간세포포는 보통 한 개의 간세포폭을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서로 이렇게 증가된 이런 그 간세포 막 그 두께의 변화를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거지. 얘는 오히려 더 좁아지고 얘는 오히려 더 이 넓어지고 이런 변화 볼 수 있고. 림프 조직 종양이나 전이성 암에서 특유의 세망섬유 양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그 간세포 암종 환자의 간생검의 그물세무 염색이랑 CD34 염색을 통해서 이 양성상을 이제 면역조직 화학 염색이랑 이렇게 그물섬유 염색을 통해서 패턴을 이제 확인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정상적인 이런 그물 패턴을 보인다거나,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CD34에 의해서 이렇게 양성으로 보는 이런 면역조직 화학 염색 사진 이런 것들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전이성 암세포의 림프절 치면은 암세포가 독특한 그물섬유를 형성을 해. 그래서 특유의 그물섬유 양상을 이제 보인다라고 해요. 전이성 암세포가 이제 림프절에 치면되는 경우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물세포 그 6종 을 형성할 때도 악성 세망세포들이 붙은 그물섬유가 그물 모양을 형성한 이런 모습도 흑색으로 침착된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이런 치면된 이 암세포 주변으로 그물섬유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 그래서 둥지 모양처럼 이렇게 관찰되는 거. 이 주변을 다 이렇게 그물섬유가 감싸면서 그 둥지 모양으로 관찰이 된다. 그리고 림프절에서 발생한 육종이랑 림프절이 전이된 암종에 따라서 전이된 암세포의 림프절 치면은 암세포가 독특한 그물 모양 형성한다 했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치면되어 있는 이런 모습
암종을 이게 염색한 이런 모습을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비크롬성 결신결정종이라고 해서 부신결정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가 가득 종양에서 그물섬유 염색 시 그물섬의 특이적인 형성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H2로 염색한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신결정종의 특징적인 세포구 성장이 이제 관찰이 되는데, 이때 보면은 이런 하나의 이런 세포 구도 보이고, 이 안에 이런 주세포 같은 이런 핵의 크기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이 대소부동도 이제 관찰이 된다. 그죠? 핵의 크기가 작고 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잖아. 그지? 이런 화살표 이런 것도 이게 크고 작고 이런 그 대소부동도 관찰이 되고, 이제 그 하나의 세포구 같은 것들이 이제 형성하는 게 보이는데, 우리가 옆에 B는 이제 고모리 그물 염색이야. 여기 보면은 이런 주세포, 이런 세포 하나는 핵 하나하나를 이렇게 주변 테두리를 이렇게 둘러싸서 흑색으로 침전되고, 이 세포구를 하나의 이런 세포구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렇게 염색이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지. 이런 게 이제 부신 결정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데, 크롬 친화성 반응을 나타내는 세포 집단으로 신경세포와 기원은 같지만 내분비 기능을 한다. 크롬산의 염색이 잘 돼서 크롬 친화성 세포라고 부르고, 부신에 많이 존재해서 이게 자극이 되면 카테코라민을 분비하고, 이 카테코라민이 이 염에 의해서 산화가 되면서 세포질이 갈색으로 염색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포질 부분이 이렇게 갈색으로, 부신에서 카테코라민이 분비되면 이게 크롬염에 의해서 산화되면서 세포질이 갈색으로 변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지. 비크롬 친화성 결신결정종은 부신에 존재하는 이 비크롬 친화성 세포에 발생하는 이 종양을 의미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런 부신 피질에 발생한 선종이라는 거는 우리가 위 장관 침샘같이 선상피에 발생하는 양성 종양을 얘기하는데, 이런 선종의 그물 구조를 이렇게 유지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악성 종양으로 부신 피질에 발생한 암종, 칼시노마, 상피성 상피에 나타나는 악성 종양은 이런 그물 구조가 파괴돼서 나타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은 부신 피질에서 이거를 양성 종양이냐 악성 종양이냐 볼 때도 이런 그물 구조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런 그물 구조가 다 파괴되어 있느냐, 이런 여부에 의해서도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야. 혈관종이라고 해서 이런 혈관 외피, 세포종 등 이런 혈관 종양에서 혈관과 종양세포 상호관계 식별에 이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지? 그래서 혈관 주변 조직 내에 이렇게 그물 염색된 이런 패턴을 이제 보여주는 거. 이런 그물섬유는 파스나 마손 트라이크롬으로는 염색은 가능한데 악효섬유와 구분이 어려워. 그래서 도움법을 사용해서 염색을 해야 되고, 1형과 3형의 악효섬유를 구분할 수 있다. 1형 악효섬유는 갈색의 두꺼운 섬유로 염색이 되고, 3형 그물섬유는 이제 가는 이런 흑색, 이런 줄기 가는 흑색의 그물 모양을 보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그쵸? 이런 마손 트라이크롬 스테인을 통해서는 우리가 콜라겐과 이런 레티큘린을 구별하기 어렵고, 반기슨 같은 경우도 콜라겐과 레티큘린은 알 수 있다 해도 머슬과 레티큘린, 엘라스틴 이런 것들을 같이 구별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만을 선택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법을 이용해서 흑색의 그 집착물을 형성을 해서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차이야. 그래서 이제 1형과 3형을 구분할 수 있고, 그지? 흑색의 그물 모양으로 보인다. 도움법을 이용한다. 일단 이 정도만 오늘 잘 알고 있어도 다음 시간에 그물섬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울 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물섬유를 하는 장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감별할 때 어떤 것들을 주로 볼 때 이런 걸 쓰는지, 그죠? 그래서 이제 볼 수 있고, 특히 실지기관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간, 콩팥, 그리고 내분비 기관 같은 데서 이제 그물을 형성하고, 그렇죠? 이거 실질량에서 보이는 거, 그리고 상처 치유 동안 발생 과정, 염증 과정, 상처 치유 때 그물섬유 풍부해서 이후 악효섬유로 대치되는데, 이제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간경변증 진단 시 초기 섬유화에 이제 중요하게 이제 관여를 한다라는 거지. 그 외에도 뭐 혈관 인종, 뭐 림프절 주변 둘러싸고 있는 거 비장 결정 뭐 그쵸? 비장 뭐 간 그리고 뭐 이런 림프종 전이성 암 그지? 뭐 부신 결정종 이런 것들이 이제 볼 때 이제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상피성 이제 그 양성 종양, 악성 종양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거 전체적인 걸 한 거에서 일단 결합 조직의 구성, 그지? 그리고 세포 성분과 세포 바깥질로 나뉘는데 세포 성분은 또다시 고정과 이주, 그죠? 그리고 이런 세포 성분의 기원은 중배엽의 중간엽 세포가 이제 기원이다라고 하고, 섬유모 세포는 세포 바깥질을 만들어내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가늘고 긴 핵이는 방충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섬유모 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형성된 단백 섬유 등을 이제 형성을 한다고 얘기를 했지. 그런 의미에서 섬유모 세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고정세포 중에서도. 지방세포, 그리고 뭐 우리가 이런 큰 포식세포, 비만세포, 그리고 이주세포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세포 바깥 바탕질은 섬유 모세포로부터 그지? 형성되는 단백질 섬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결합조직 섬유라고 얘기를 하고, 이 결합조직은 크게 악교, 그물, 탄력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악교질 콜라겐으로 구성된 게 악교섬 그물 섬유, 탄력소로 구성된 게 탄력 섬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물섬유 초입부까지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한 거지. 그 기원에 따라서 잘 구분을 해놓고, 그리고 이 악유섬유 그 중에서 이 결합조직 섬유 중에서도 가장 널리 분포한 게 이 악유섬유고, 그지? 그리고 이 악유섬유는 우리가 1형과 2형과 3형, 뭐 10형까지도 나누어지지만 1형과 3형이 일단 가장 중요하고, 이들에 대한 구조, 출현 부위, 기능, 염색은 잘 기억을 해두고, 특히 악유섬유에서 조직 병리학적 의의로 우리가 키로시스, 리버 키로시스, 섬유화 이걸 이제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거를 염색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런 강산 조건에서 산성염료의 분자 크기에 따라 초가율 다른 구조물 사이에 서로 다른 친화력에 의해 염색이 된다라고 하고, 그 산성의 환경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헤마토신에 이런 차이 있다고 했지. 그리고 특히 마손 트라이크롬은 우리가 이 조직의 단백질이 고정제에 노출되면 단백질과 고정제 사이 상호작용으로 틈이 생기고, 이 틈에 이제 침투하는 분자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거 얘기했고, 그래서 저분자량, 중간분자량, 더 큰 분자량 이런 것들에다 대치되거나 분별해서 빠지고 거길 채워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 했었어. 그리고 방기슨이랑 마슨 트라이크롬 이런 염색들에 있어서 중요한 거 주시약, 핵염색, pH, 그리고 각각의 시약이 어떤 성분을 어떤 색으로 염색하느냐 이런 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웨이걸트 헤마토실린 사용하는데 이걸 사용하는 목적이랑 이런 것들, 마슨 트라이크롬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악유섬유 염색법이라고 했고, 이 단계별로 각각의 이 시약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 그리고 특히 마소는 간 질환뿐만 아니라 사구체 기점학에서 사구체 섬유증을 판단하는 데도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사진이랑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염색 결과 잘 판단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다음에 이 고정제를 왜 보잉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시리우스 레드 이 밖에도 뭐 아잔 염색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물 섬유는 우리가 H로는 관찰하기 어렵고 사명 악유 섬유를 말하며 고모리 도움법 호응성 원리를 이용한 이 고모리 도움법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질산은을 제조해서 수산칼륨과 반응해서 우리가 생성되는 이런 산화은을 이제 은암모니아염을 이제 착염을 형성해서 무색으로 변하면 그걸 이제 사용을 해서 그 호응성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그물섬유 부분이 침착이 되는 거지. 그물섬유 당단백이 풍부해서 파스에도 양성을 보이고, 뭐 실질기관인 간, 콩팥, 내분비 기관에 주로 형성하고, 발생, 염증, 상처 치유 과정에 그물섬유가 풍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후엔 악유섬유 대치된다. 그래서 초기 검출에 이제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뒤에는 이제 다양한 질환 예시에 따른 이제 그물섬유 염색 양상을 보여준 거니까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죠?
단순히 파스, 맞손, 뭐 반기슨 이런 걸로는 염색은 가능한데 악유소며 구분이 불가해서 우리가 이런 레티큘레 이 도움법을 이용을 해서 관찰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혼수 성질을 이용한. 이번 주는 이렇게만 이제 좀 개념 정립을 해두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염색 시약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염색 반응, 염색의 원리, 그리고 다양한 사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거를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알았죠? 이번엔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